이거 참 씁쓸하네요. 수능장에 들어갈 때 도핑 테스트를 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산성교TV의 미니 아빠 슈니 아빠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구독하고 열심히 시청하고 있는 슈카월드에서 충격적인 영상 하나 봤습니다. 네. 바로 이제 청소년 마약. 와, 참 이게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이게 국정원과 함께 만든 영상이라고 해요. 경제 유튜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메시지를 주는 영상들을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이 영상을 보니까 한번 우리도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청소년 마약 문제, 약물 중독 문제가 꼭 범죄자, 나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좀 조사를 해보면서 요즘 아이들이 잘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식에 어두운 측면이 이런 사건들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육아 그리고 교육이 너무 성과 위주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어른들이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잘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우리가 도대체 아이를 어디까지 아이들을 내몬 것인지 이런 것을 잘 고민해 보면서 함께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이죠. 강남의 대치동 한복판에서 마약 음료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네. 나쁜 사람들이 고등학생들한테 필로폰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나눠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이들한테 이거 마약이야 라고 줬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줬냐면 이거 집중력 좋아지는 약이야. 이거 한번 시음해봐. 이렇게 하니까 특히 그게 학구열 높은 동네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그거를 의심 없이 받아서 먹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어떤 집중력을 높여주는 약물이 아니고 굉장히 무서운 마약 중에 하나인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 근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남이 주는 음식을 이렇게 쉽게 받아 먹을 수 있었을까? 이거에도 되게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제 생각인데 아이들이 평소에도 집중력이 좋아진다는 약을 많이 먹어봤을 것 같아요.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어. 이제 낯설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문턱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로 무료로 나눠준다니까 나도 먹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적을 잘 받고 싶어 하니까 맞아요. 얼마나 집중력 좋아지고 공부 잘 된다니까 아마 그런 원인들이 합쳐져서 저 나쁜 사람들이 준 음료를 먹고 고생을 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마약류 말고도 비슷한 사례들이 지금도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어요. ADHD 치료제라는 거 알려진 약이 집중력 좋아지는 약이라고 하면서 과잉 처방이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불법 유통도 됩니다. 저도 이 기사 본 것 같아요. 병원에 가서 ADHD 진단받는 방법 이거에 대한 팁 같이 맞아요. 이런 게 막 인터넷에 떠돌고 그거에 대한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한 기사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얼마 전에 수능이었잖아요. 이 수능을 앞둔 시기에 이 ADHD 치료제의 처방률이 확 올라간대요. 그리고 이게 어디서 집중되냐면 강남 3구.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가장 잘 살고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동네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어떤 기사도 봤냐면 어떤 엄마가 너무너무 막 의사를 붙잡고 제발 처방을 해달라 그래서 처방을 해주신 분들도 있대요. 이게 사실 이런 불법 처방이거든요, 이거.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처방이 많아진 게 이전엔 몰랐다가 ADHD라는 질환이 어떤 질환인지 많이 알려지면서 병원에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이 원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능 시기에 많이 처방되는 시기적인 문제와 지역적인 문제까지 있다는 것은 비단 환자가 늘어나는 것 이외에도 다른 이유의 처방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참 씁쓸하네요. 수능장에 들어갈 때 도핑 테스트를 해야 되나? 이런 학구열 지금 한두 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학생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 때 부모님 시절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높은 학구열은 또 우리나라 발전과도 같이 왔던 아주 역사 깊은 이야기인데, 근데 최근 들어 이런 학구열이 방향이 너무 잘못됐다. 그렇죠. 약간 좀 삐뚤어진 면이 좀 많이 보인다. 이런 좀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몇 년 전에 진짜 텔레비전 우연히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란 거를 봤는데 강남 엄마 60.4%는 자녀 성적이 오를 수 있다면 뒤주에라도 넣겠다. 자녀를 뒤져 넣겠다고. 이게 좀 참 너무 충격적이네요. 조금 더 알아보니까 이게 뒤주라는 별명이 붙은 아이 방에 넣는 독서실 책상 같이 이렇게 만든 가구를 홍보하는 방송인 거예요. 이게 왜 뒤주라는 별명이 붙었냐면 밖에서 문을 잠가버릴 수가 있대. 감옥이야. 감옥이야. 근데 되게 가혹한 제품인데 그렇죠. 어쨌든 실제 뒤주든 아니면 밖에서 문을 잠그고 아이를 억지로 공부를 시키는 이런 뒤주 같은 제품이든 학구열이 높은 동네에서는 아이의 성적이 이런 아이의 인권이나 이런 정서적인 측면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네.
실제로 높은 학구열의 중심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뭐 이러다 세브란스 병원 중에 강남 세브란스 병원은 대치동 그렇죠. 한복판에 딱 한복판에 있습니다. 있죠. 네. 그래서 일하다 보면 사실 이런 방송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실제로 이제 저도 목격을 하게 돼요. 보호자분하고 의료진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억 남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그 동네 사는 아이였어요. 근데 여름방학 동안 어학연수를 다녀온 거예요. 동남아로. 어학연수 다녀왔는데 그 아이가 우리나라에는 없는 풍토병, 설사병에 걸린 거예요. 하루에 10번, 20번 설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탈수가 너무 심해서 입원을 했고 이게 치료 기간이 좀 길어졌어요. 근데 길어봤자 한 일주일. 근데 아직도 애는 하루에 10번 넘게 설사를 하고 있는데 퇴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 학원 시험 보러 가야 된다고. 그래서 한 이틀을 제가 설득했거든요. 네. 그냥 그 자의퇴원서라고 있죠. 네. 퇴원해서 문제가 생겨도 저 병원에 책임 묻지 않겠습니다. 서약서 쓰고 퇴원하시고 저한테 질리셨는지 외래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 애는 무슨 죄야? 뭐 이런 정말. 것뿐만이 네. 아니고 뭐 네. 학교를 못 가는 문제가 아니라 학원 못 가요. 입원하면 학원 못 가요. 이런 얘기를 해요. 맞아요. 이 얘기는 코로나 때도 있었어요. 코로나 때 집합금지 되니까 학교를 못 가는 거에 대한 불만보다 학원을 못 간다에 대한 불만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뭐 하는 짓인지 진짜 애가 아픈데. 네. 참 머리가 참 복잡해지네요. 이게 부모님의 이제 자녀에 대한 학구열뿐만 아니고 그냥 어떤 욕심이랄까. 공부 이제 말고도 제 환자 중에 아이돌 연습생이 있었는데 체중 관리를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하루에 뭐 한 끼도 거의 안 먹고 그래서 체중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한창 커야 될 학생 나이인데 생리가 멈춰서 갔었어요. 무혈경이 온 거죠. 저는 이제 부모에게 연습도 중요하지만 아이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 성장기에 지금 때를 놓치면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아무리 설득을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무혈경은 양반입니다. 이게 제가 봤던 경우들은 더 심각한 경우들이 많았는데 몇 년 전에 아이돌 연습생들이 외래를 다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어떻게 왔냐면 애들이 영양결핍 때문에 심장병이 걸려서 쓰러져서 온 거야. 얼마나 안 먹으면 그럴 수가 있지?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미량원소들이 부족하면서 애들이 쓰러져서 왔는데 너 어떻게 생활하니? 이렇게 들어보니까 외모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굶고 근데 키는 또 커야 되잖아요. 성장 호르몬 맞고 여자 연습생들 같은 경우는 굶으니까 발육이 안 되잖아요. 수술을 하고 가슴 성형 같은 거. 네. 그렇게 해서 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외모에다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되게 큰 문제였어요. 얘는 지금 심장마비가 언제든 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밥을 좀 먹여야 된다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요? 나는 얘가 굶어서 마르고 보기 예쁜 상태로 무대에 올라가서 쓰러지는 걸 보는 게 낫지 지금 연습생 그만두는 거 보고 싶지 않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이 정도면은 아동학대 아닌가요? 그렇죠. 뭐 최근에는 뭐 연습생들 영양 결핍에 대한 거는 예전보단 좀 나아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뭐 박진영 씨는 JYP 연습생들은 밥 잘 먹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요즘은 일반 아이들한테도 이런 풍토가 좀 전해지고 있다. 아이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 청소년이 스스로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극단으로 내몬 상황이라면 부모가 말려야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네요. 그렇죠. 부모가 앞장서서 아이를 극단으로 내몰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참 같은 부모 입장에서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풍토가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런 인식이 박혀 있고 청소년을 키우시는 부모님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데다가 약을 먹으면 된다. 뭐 집중력이 좋아진다. 성적으로 맞으면 키가 클 수 있다. 몸매는 시술 성형하면 된다. 이런 식의 의학 만능주의까지 여기 퍼져 있다 보니까 이 약물과 시술, 수술에 오남용 사태가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ADHD 치료약이 ADHD가 없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느냐. 이건 되게 회의적이고 오히려 부작용만 생길 수도 있어요. 맞아요. 사실 의사들이 생각할 때 어떤 약이나 치료할 때 항상 생각하는 건 뭐냐면 부작용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어떤 효과가 더 클 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득이 더 확실할 때. 근데 이런 건 반대로 부작용은 다 무시하고 원하는 효과만 바라고 약과 수술과 시술을 때려 넣는 거예요, 애들한테. 이런 걸 부추기는데 우리 의사들도 책임이 있고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모든 게 다 뭔가 짜맞춰진 느낌이에요. 어떤 잘못된 욕심 그리고 이제 그거에 도움을 주는 의사나 제약회사들 학구열을 높이는데 과도한 광고나 이제 현혹할 수 있는 공포심 이런 걸 조장하는 어떤 교육 관계자들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아이들을 극단으로 몰 수 있는 분위기를 다 만들게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렇게 극단의 아이들이 몰리다 보니까 나쁜 사람들의 손길이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는 거죠. 네. 뭐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공부를 잘하는 게 나쁜 거냐? 그건 아니에요. 뭐 예쁜 게 나쁜 거냐? 잘생긴 게 나쁜 거냐? 그게 아닙니다. 맞아요.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나 어떤 개인의 판단, 노력 이런 것들이 너무 다 무시되고 어떻게 하면 쉽게 갈까 이거에 대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요행을 찾게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문제가 청소년들은 그래도 법적인 보호를 어느 정도 받는 입장이지만 청소년 시기에 막 억눌려 있다가 성인이 딱 돼서 그런 잘못된 인식이 쫙 풀어지게 되면 이제는 그 책임을 오롯이 성인이 된 그 아이들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 연속적인 과정으로 봐야지 이 과정만 딱 끝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간은 워낙 다양하고 추구하는 가치관도 다 다르고 하지만 그래도 건강이 뒤로 밀리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이 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가치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한 개인의 노력보다도 사회가 전체적으로 다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부모이지만 의사이기도 하고 사회 한 구성이기도 하니까 저부터라도 건전해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